항상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깡통입니다. 이번 여름은 유례 없이 길게 이어진 폭우로 인해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전례 없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했던 산사태에 대한 이유로 많은 요인이 지목되었는데요. 그중 하나로 지목된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에 대한 대책으로 적극적으로 밀어붙였던 태양광 발전 시설이었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짓기 위해서 나무를 베고 산을 깎으면서 폭우에 취약해졌고, 그것이 산사태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인데요. 실제로 이러한 추측에 설득력을 더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한홍 미래통합당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산림훼손허가 현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약 4년 반 동안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훼손된 산림 면적은 약 5,014헥타르, 약 50제곱미터키로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17배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같은 기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허가된 산림훼손 건수는 총 1268건이었는데요. 지난 2000년부터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까지 15년간 허가된 건수는 총 2655건이었던 것을 보면 3년 반도 안 되는 시간 동안 17년간 허가된 건수의 3.8배를 넘어선 것입니다. 허가된 훼손 면적 또한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17년간 총 1516헥타르로 3년 반 동안 3.3배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의 대책 없는 무대포식 탈원전 정책에 반대했던 대학 교수의 인터뷰가 공개되면서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인공은 바로 경북대학교 토목공학과의 이영재 교수인데요. 구조공학 전문가로 현장 실무 쪽으로 특화된 공학자인 이 교수는 일찍부터 현장에 나가 노후된 아파트, 교량, 터널 등 시설물의 구조 검토와 관련된 용역을 해왔고, 현재 국방부, 한국시설안전공단, 부산지방해운항만청, 대구 경북 자유구역청 등에서 안전심의 의원을 맡고 있는 등 이 분야에서는 굉장한 전문 지식을 갖춘 분입니다. 참고로 이 교수는 자신의 일을 사람으로 비유하면 MRI 등 첨단 의료 장비로 건강검진을 하는 것과 같다고 소개했습니다. 조선일보 최보식 기자와 인터뷰를 가진 이 교수는 현장 전문가로서 공익을 위해 말해야겠다. 산업부는 산지 태양광이 산사태의 원인이 아니라고 했지만 그건 거짓이다. 이번 산사태가 모두 태양광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산지 태양광이 무너져 산사태를 초래한 것은 분명하다고 말하며, 태양광 발전을 위해 무리하게 산지를 깎은 것이 산사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태양광 시설과 산사태의 연관성을 더 구체적으로 묻는 최 기자의 질문에 이 교수는 전국에 있는 산지 태양광은 거의 전부가 부실하게 지어졌다. 정부는 폭우 때문에 태양광이 피해봤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산을 깎아 짓는 과정에서 이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태양광이 무너져 내린 것이라고 말하며, 애초에 산지에 지어진 태양광 시설 대부분이 부실공사로 지어졌음을 폭로했습니다. 최 기자가 산림청이 산지 태양광 시설의 평균 경사도를 25도에서 15도 이하로 강화했다고 지적하자, 경사도가 중요한 건 아니다. 산지 태양광은 경사지를 깎아 계단처럼 평평하게 만들어 짓는다. 그러려면 경사면을 얼마나 깎고 흙은 얼마나 복도해야 하고 계단 높이나 수평면 크기를 어느 정도 해야 할지를 안전 측면에서 계산해야 한다. 또 수직 형태의 옹벽을 설치하는 문제도 있다. 이렇게 안정성 검토가 이뤄진 뒤에 설계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사면 안전성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서 쉽게 허물어지고 산사태가 나는 것이라고 폭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이번 산사태와 관련해 소위 전문가라는 분이 방송에서 비가 와서 태양광 바닥에 흙이 흐물흐물해져서 산사태가 났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비가 와서 태양광 설비를 한 지표면의 흙이 흐물흐물해진다면 그건 부실공사다. 사면 안전성 검토가 이뤄졌고 제대로 지어졌다면 하루에 500mm 폭우에도 바닥이 흐물흐물해지거나 산사태가 발생한 일 없다고 주장하며, 태양광 시설 절대 다수가
부실 시공이 되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지자체의 인허가 심사에서도 사면 안전성 검토가 시간과 돈이 많이 드는 일이라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강제사항으로 지정하지 않은 요식행위처럼 되었다고 폭로하면서 이 부분에서는 행정관청 및 지자체 차원의 문제도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사실 안전과 관련된 부분만큼은 절대로 요식행위를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인데 아무리 봐도 이 부분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3년 전 구미에서 심사할 때 한 참석자가 영세한 업체를 왜 애먹이느냐, 가뜩이나 어렵고 규제를 풀자는 추세인데 왜 까다롭고 규제를 덧붙이냐고 말했다. 그와 유탄전까지 갈 뻔했다라는 일화를 공개하면서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 번 사업안에 태차를 놓거나 추후에 안전성 검토서를 갖고 오는 조건으로 통과시켜주었다고 했음에도 이런 나의 지적과 관계없이 나중에는 대부분 인허가가 났다고 회고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을 강하게 밀어주다 보니 지자체도 동조하는 분위기가 강했다고 말하면서 농촌에는 노인들이 대부분이라 농사를 짓는 게 어려운데 태양광 설치만 하면 앉아서 매달 몇백만 원씩 번다고 하면 왜 안 넘어가겠나. 태양광 사업을 하겠다면 땅 주인에게 20년 장기 저리로 은행 대출을 해준다. 어떤 지자체에 태양광 인허가 심사를 가면 하루에 8건이나 올라와 있었다고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이어 최 기자가 운동권 출신 인사들이 태양광 사업으로 돈벌이를 많이 했다고 한다. 하지만 농촌 사람들에게도 태양광이 실제 그런 노다지가 됐을까? 라고 묻자 태양광 배터리 교체 등 유지 관리를 해야 하는데 노다지가 될 리 없다. 이번처럼 장마가 2달 계속되면 태양광을 한 사람들은 완전히 망하는 거다라고 말했고 결국 득을 본 것은 태양광 설비를 팔거나 건설하는 업체들이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렇게 태양광은 문재인 정부하에서 친환경 에너지로 선전됐지만 우리 현실에서는 가장 반환경적인 발전이었다는 결론이 도출된 것입니다. 이 인터뷰를 한 이영지 교수는 인터뷰에 앞서서 학자로서 양심을 걸고 한 인터뷰였다고 분명했는데요. 정말로 언론이 살아있다면 이렇게 현장에서 심각한 걸 인지한 분과 인터뷰를 해야지 정부나 권력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하는 소위 어용학자들의 이야기를 실어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고집스럽게 계속 추진해왔던 대표적인 사업인 탈원전 사업. 하지만 탈원전 자체가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맞지도 않거니와 애초에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의 정책 실패를 인정할 리가 없어 보인다는 것이 더 화가 납니다.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나라의 원전 사업을 깡그리 무너뜨린 것도 모자라 국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이런 부실 시공이 속출하게 만든 태양광을 계속 고집하는 문재인 정부. 계속 이렇게까지 태양광 발전을 밀어준 것은 여기에 이권이 걸려있는 자기 조직원들을 위해서였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